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지난 시간에 HMA 이평선을 활용한 응용 수식을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었죠. HMA라는 이평선, 일반적인 단순, 지수, 어, 가중, 이런 이평선보다도 좀 더 빠르게 유연성 있게 돌아 나오는 특성을 활용한 그런 이제 응용 수식 이평선이었었는데요. 그래서 HMA 또는 HULL이라는 이평선을 활용한 응용 수식을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HMA 이평선과 그 다음에 그물망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물망 차트. 그 다음에 이 그물망 차트의 설정과 이 복잡성, 이런 거를 어, 한눈에 볼 수 있게 아주 심플하게 구성한 게 바로 멀티 이평선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멀티 이평선은 HMA 20을 포함한 TSF 20, 지수 이평 20, 대마 이평 20, 그 다음에 테마 이평 20,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평선을 구성한 멀티 이평선 응용 수식을 지난 시간에는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어, 세 가지의 HMA 이평선과 관련된, 이 차트 구성을 하는 응용 수식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이 멀티 이평선을 활용하면서, 어, 매수의 타점과 매도의 타점을 잡는 그런 강세, 약세 패턴 수식을 이제 응용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멀티 이평선을 이제 설정을 했고요. 멀티 이평선에서 우리가 매수의 타점으로 보는 부분이 이제 지난 수식 강의에서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매수 타점으로 보는 패턴이 바로 정별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정별 패턴에서 HMA 선은 이제 좀 핑크색 요 라인입니다. HMA 22, 바로 모든 이평을 돌파해서 정별을 만들 때, 그렇죠? 모든 이평을 정별을 만들어서 정별로 돌아서고, 여기서 확실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바로 보조지표 RSI가 있었습니다. 보조지표 RSI 60 이상일 때 바로 정별 패턴과 RSI 기준선 60을 돌파하거나 이상에 있거나, 그리고 과열 지역에 있을 때, 과열 지역으로 진입할 때,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했죠. 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자, 이 구간을 확인해 보시면 정별 패턴이죠. 정별 패턴이며 RSI 60 이상인 거죠. RSI 60 이상일 때 매수의 타점을 잡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평선 매매. 어, 이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고수분들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트레이딩 매매가 바로 이평선 매매입니다. 이평선의 배열과 이평선의 패턴.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이 고수들이 하는 이 트레이딩, 이평선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평선에 좀 더 일반적인 이평선보다 좀 더 유연성 있게 돌아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 좀 더 선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이평선보다도 빠르게 추세가 돌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멀티 이평선, 멀티 이평선 지표가 되겠습니다. 멀티 이평 지표를 이렇게 구성했죠. TSF와 지수 이평과 HMA 선과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MA에 빠르게 돌아오는 유연성,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단순 이동 평균선보다 빠른 지수 이평 20, 여기에 지수 이평을 한 번 더 지수 이평한 더블 EMA 대마 20평. 그러면 중기가 되겠는 거예요. 중기. 자, 그리고 더블 EMA, 그러니까 대마 이평선을 한 번 더 이평화시킨 게 바로 트리플 EMA. 그래서 줄임말로 테마선은 중장기를 어, 표시하는 그런 이평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순 이평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눌 때 크게 뭐 21선, 61선, 121선, 240평, 뭐 448평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을 계산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함축적으로 만든 이제 이평들이 바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추세를 보는 TSF20을 추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멀티 이평선 차트를 구성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평선 매매를 할 때 아주 심플한 패턴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멀티 이평선 차트인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실한 매매 포인트를 RSI 보조지표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SI 보조지표 봐서 61선, 기준선 61선 이상일 때, 그러면 지금 과열 지역에만 기준선이 지금 표기가 됐는데요. 지표를 더블 클릭하고 기준선 설정해서 여기서 이제 60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60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기준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라인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라인을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볼게요. 좀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은 잘 보이질 않으니까 예, 검정색을 한번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두껍게. 자, 이렇게 보면 60의 기준선과 70의 기준선. 70 이상은 바로 과열 지역이죠. 과매수라고도 하고 과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 말하기 편하게 과열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60의 기준선 이상, 60 기준선 이상이며 정별, 정별일 때 매수의 타점을 잘하는 얘기입니다. 정별일 때. 그러면 이평선의 배열에서 보면 가장 빨리 돌아 나오는 HMA 20선이 모든 이평을 뚫어주면서 정별로 가고 RSI 60일 때 매수의 타점을 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상승을 보일 때 HMA선이 모든 이평선을 뚫어주면서 이렇게 HMA선은 요 지금 파란색입니다. 요 파란색. 이 파란색 라인이 HMA인데 HMA가 모든 이평선을 뚫을 때 자, RSI 60 이상일 때 매수의 타점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더해서 좀 더 확률 높은 매수의 타점을 잡아주는 우리가 패턴을 좀 만들어 주자. 그래서 강세, 약세 패턴으로 어, 이 매수의 타점과 매도의 타점을 강세, 약세 패턴으로 표현해 주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좀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건을 좀 추가해서 매수의 틈과 매도의 타점을 잡아주는 강세, 약선을 어, 표현하는 그런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게 멀티 이평선들이고요. 여기서 지표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지표를 이제 추가하는데요. 바로 볼린저 밴드 지표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추가를 한 다음에 라인 설정에서 우리는 상한선과 하한선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스타일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차트가 좀 깔끔해집니다. 너무 선이 엉켜 있다 보면 이평선도 5개의 이평선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볼린저 밴드 이평선까지 볼린저 밴드 이 지표까지 추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차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타일을 점선으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 점선으로 이 표현된 이 부분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볼린저 밴드 하한선.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RSI죠. RSI 보조지표 추가와 지금 MF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MFI는 Money Flow Index라는 보조 지표입니다. 오늘 제 수식 강의에서 핵심이 되는 지표가 바로 Money Flow Index라는 지표입니다. Money Flow Index에 대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Money Flow Index, MFI라고도 부르는데요. MFI는 주식 거래를 위한 자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양을 측정해주는 지표로서 추세 전환 시기를 예측하거나 시세의 과열 및 침체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RSI가 주가만을 사용한 지표인데 비해 MFI는 주가와 거래량을 동시에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RSI와 움직이는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산법도 비슷한데 여기서도 이제 설명에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RSI가 주가만을 사용한 지표인데 비해서 MFI는 주가와 거래량을 동시에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하면 MFI와 주가의 사이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곧 중요한 주가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통 MFI의 값이 80 이상이면 과열, 20 이하이면 침체로 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머니 플로어 인덱스입니다. 이제 보조 지표는 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머니 플로어 인덱스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이제 보조지표 추가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이 디스크 판 그림 있죠. 바로 옆에 보면 플러스라고 되면서 요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요 자리 요 위에 보면은 디스크 판 있죠. 이 디스크 판은 저장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 플러스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누르면 바로 단축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지표 추가해서 머니 플로어 인덱스라고 치면 되니까 영문으로 MO 하시고 이렇게 스크롤 하시면 됩니다. 스크롤 하시면 여기서 머니 플로어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거나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MFI 14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라인을 저는 이제 두껍게 처리를 한 거고요. 과열 지역과 침체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 지역은 80이고요. 침체 지역은 20입니다. 자, 그리고 RSI를 보시게 되면 RSI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특징이 바로 거래량을 포함한 그런 주가와 거래량을 포함한 지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급적인 면을 볼 수가 있겠죠. 이름 그대로 머니 플로어입니다. 머니 플로어. 머니 플로어 인덱스이기 때문에 바로 RSI와 큰 차이점은 바로 수급도 이제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강세 약세의 패턴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멀티 이평선에서 HMA 20이
테마 2평 이상에 있어야 되는 요건과 RSI 기준선 60 이상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머니플로우 인덱스 MFI가 75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강세 약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선 설정에서 75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75 포함하고 빨간색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끔 지금 80과 75 요 사이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보시면 주가가 HMA 20 이상에 있어야 되고요. RSI가 기준선 60 이상이어야 되며 여기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상 또는 HMA 20 이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세가 나오는 거죠. 자, MFI는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그런 모멘텀 지표면서 수급의 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FI가 75 이상, RSI가 60 이상, 그 다음에 정배열, 그 다음에 이 HMA는 단순 지수 가중을 모두 합쳐놓은 그런 특성과 뭐가 있습니까? 거래량을 동반한 이평선이라고 했죠. 거래량이 가중된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의 특성을 아주 잘 살려주는 그런 보조지표로서 MFI 보조지표 쓰고 그 다음에 강한 상승의 에너지를 보는 지표로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밖으로 나가는 돌파하는 그런 확률은 바로 2.5%에서 3%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 안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은 97.5%. 이런 확률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확률이 힘든데 그 확률을 뚫고 상승하는 것은 강한 상승력이 있다는 얘기죠. 강한 상승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상 또는 HMA 이평선 이상이 있고 RSI 60 이상, MFI 60 이상을 보고 매수의 타점을 잡는 거죠. 그럼 또 매도의 타점은 뭐냐면 이런 에너지 강세가 내려왔을 때 이렇게 붉은색 바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흰색 바탕이나 파란색 바탕이 나오면 약세란 얘기죠. 상승 에너지가 죽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점 매도로 볼 수 있고요. 다시 이런 강세가 뜨면 또 매수의 패턴, 그 다음에 매수를 해서 또 이렇게 약세로 가면 잠깐의 눌림목이 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고점 매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100%의 어떤 신뢰도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강세 약세가 나왔지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리저 밴드 상한선에 어, 올라와 있진 않죠. 볼리저 밴드 상한선에 올라오진 않았으니까 매수의 타점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강세가 있을 때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 있거나 아니면 HMA 우상에 있어야겠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원리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수식을 만드는 어, 본연의 그런 강의가 되지 않고 매매법 강의가 되니까 자,
원리는 이렇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상, RSI 60 이상,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 75 이상이 있는 종목의 강세로 표현되는 그런 응용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강세 약산을 일단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강세 약세의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강세 약세라고 있습니다. 강세 약세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하고요. 이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멀티 이평선 강세 약세. 저는 지금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그대로 하면 이미 있다고 뜨니까 2번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멀티 이평선 강세 약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검색하는 데가 있습니다. 검색하는 데. 검색하는 데에서 머니플로 인덱스라고 검색을 한대요. 뭐 N만 쳐도 머니플로 인덱스라고 하면서 요 기라고 있습니다. 기. 그리고 요 아래로 내려가면 강이라고 있죠. 가로에서 강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 머니플로어 인덱스입니다. 머니플로어 인덱스. 자, 이걸 클릭하고요. 이건 강세 약세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본 수식이 있습니다. 강세 약세 수식. 그래서 이름 바꾸기를 합니다. 이름 바꾸기 아니라 복사죠, 복사.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아까 만들었던 멀티, 이평선, 강세, 약세. 저는 2번이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멀티 이평선 강세 약세 2번. 그래서 복사가 됐죠. 이 복사가 된 부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놔둔 다음에 nN을 하세요. nN. 추가적인 요건들을 하나하나 넣겠습니다. nN에서 먼저 이제 요건이 뭐냐면 HMA 22 테마 2평 위에 있어야 된다. 테마 2평 위에 있다는 거는 정배열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테마 2평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HMA 20이니까 HM 20은 잘 보세요. HMA 가로 열고 기간 20 종류 가중입니다. 가중. 그 다음 세미콜론. 그 다음에 테마이죠. 테마의 평 20 위에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변수 tm 테마입니다. 테마 tm 20은 테마 가로 열고 종가 20이죠.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nN을 붙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HM20 쪽으로 부등호를 해놓고요. TM20. 자, 이렇게 하시면 HMA20이 테마 20 우에 있다. 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건할 때 NN. 자, 여기에 포함해서
뭘 하냐면 RSI 60 이상이죠. 그러면 RSI 14, RSI 14가 60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Nnen. 자,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 BB 밴즈죠. BB 밴즈업. BB 밴즈업. 자, 기간을 바로 다이렉트로 넣겠습니다. 2.0. 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종가가 커야 됩니다. 종가가 크거나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크거나 같게 한다. 종가. 자, 또는을 넣는다. 5R을 넣겠습니다. 또는 5R.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상에 있거나 주가가 HMA 21선 위에 있어야 된다. 자, 보면 H20이죠. HM20. HM20이 20에 자, 크거나 같게 종가. 자, 이렇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좀 돼 있죠. 머니플로우 인덱스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지표 변수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표 변수도 이걸 다 지우면 되죠. 자 기간 14로 돼 있고요. 자 침체 이상 30, 그 다음에 여기서 SP 퍼센트가 70을 했는데 이걸 75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75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수식 검증. 수식이 이상이 없죠. 자, 수식이 이상이 없으면 일단 요 강세 약세를 색깔을 좀 연한 핑크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연한 핑크색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되죠. 작업 저장. 자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강세 약세. 자 가장 하단에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요 부분이 강세가 되고 그 다음에 강세가 사라지면 매도가 되는 거죠. 강세가 사라지면 매도를 된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만들었던 요건보다도 좀 더 좀 타이트하게 요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세 약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수의 타점을 잡고 RSI 60 이상이죠. RSI 60 이상이며 머니플로우 인덱스 75 이상. 자,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상은 아니지만 HMA 이상인데 정배열로 갈 부분 있죠. 여기 정배열로 가는 부분. 이 정배열로 가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배열로 가는 부분.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 거죠. 아시겠죠? 정배열이고 정배열이면서 강세가 나왔을 때가 매수 타점이다 이겁니다. 사라지면 매도죠. 자, 정배열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기준 잡아서 보면 이런 부분은 이제 정배열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정배열이 아니니까 요런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라. 강세, 약세 패턴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기준이 좀, 좀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세, 약세에 다시 들어가서, 수식 관리 들어가서, 좀 애매하게 저 포지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크거나 같거나, 이걸 안 하겠습니다. 그냥 크다. 종가가 크다.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작업 저장.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확실한 데서 타점이 나오죠? 좀 더 이제 확실한 데서, 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강세 약세단의 패턴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제 100%의 신뢰도를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확률이 좀 높은 패턴을 그려주는 그런 강세 약세 패턴이기 때문에 너무 맹목적인 맹신은 금물입니다. 이 수식에 대해서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수식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